네, 시장의 온도차가 있지만 그래도 시장 내에서는 중요한 이슈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도 이슈 플로우 세 가지 이슈를 볼 텐데요.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굉장히 또 뜨겁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그리고 그 밑에 포함되어 있는 석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 내용이 내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치가 되겠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 줄 평 되십니까? 네, 1분기 최선호 섹터는 반도체다. 네. 자,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손여로 팀장은요? 네,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보는 듯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예상치를 예상대로 하회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미국에서 또 엔비디아가 튑니다. 자, 이부 관련돼서 반도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밑으로 떨어진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우울한데요. 반도체를 투자하셨다면. 하지만 지금 반도체 사업 적자 규모를 지금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바닥을 찍고 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안 그래도 증권가 전망치는 7조 원대 연간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10% 정도 밑도는 조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도 시장은 이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 기관은 오히려 좀 사는 모습인데, 그래도 저희가 4분기 실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올해 D램 반도체 어떤 가격 상승을 보고 그리고 이제 HBM이나 기타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을 보시고 이제 삼성전자를 다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런 4분기 어떤 어닝 쇼크라고 하면 이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좀 시장은 좀 관대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음봉으로는 전환한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장전에 저희 미국장도 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급격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강할까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조금 실적 기대 이하 이것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이길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CXL 쪽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쪽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GPU 쪽,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전체 기타 여러 기판도 그렇고 많은 그런 하위 섹터들이 모두 지금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간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시장은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온디바이스 AI나 CXL이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시면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올해 인공지능 스마트폰 요게 이제 갤럭시 S24 출시되죠.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렇게 풀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 D램의 어떤 상승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죠. 이것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내내 보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주가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2분기 정도 선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까지 2분기까지면 반도체 보면 좋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작년부터 저희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sek터는. 그래서 안전하게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4분기 어떤 실적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의 어떤 실적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인데요. 이런 것이 오히려 오늘 실적 발표가 오히려 악재 어떤 해소로 보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조금 좀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외인하고 그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어떤 선점 효과나 어떤 실적 개선치가 좀 대폭 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빠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그래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즌이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4분기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조금 매출보다
예상보다는 순이익이 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어떤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4분기 순이익이 조금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을 노려보면서 투자자들의 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직은 맑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손연호 팀장입니다.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이다. 좀 들어볼게요. 네, 한 줄평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혀 있고 적은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시장의 추이랑 수급 균형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장 초까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슬슬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HBM3, CXL 이 섹터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수급들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반도체를 둘러싼 뉴스가 굉장히 많죠. 어제 같은 경우는 LG전자 실적 발표했고 오늘은 삼성전자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훈풍을 줬고 네. 엔비디아가 뭐 가정용 GPU에다가 중국을 위한 GPU를 뭐 생산하겠다 이런 훈풍을 줬는데 이제 LG전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거죠. 절대 수치만 보면은 아이 못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해석이 좋아야 돼요. LG전자가 2, 3분기 너무 잘했으니까 상대적으로 4분기에 못해 보이는데 정작 반도체의 불황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잘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깎였는데 분기상으로는 개선되고 있고 더 열어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메모리나 이쪽은 더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영향도 이제 엔비디아 훈풍까지 더해줬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네. 하나는 뭐 CS도 시작됐으니까 뭐 좀 줄이나 보다. 이거를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 좋아요. 음봉이 네. 나와도. 그 다음에 일단 오늘 가장 먼저 이제 HBM3가 위에 있었는데 CXL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상승률이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제주 반도체 매매하셔라.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랫단에 있는 뭐 PCB나 후공정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정작 오늘 PCB랑 후공정이 대장보다 약해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나 엑시콘,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분들이랑 같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매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오늘은 그게 일봉 차트상으로 무서운데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좋으니까 그걸 좋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오늘은 이런 모습인데 내일은 또 PCB 기판이랑 그럴 수 있죠. 후공정이 잘 네, 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네. 후공정이랑 PCB를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후공정이나 PCB도 한 4일 정도 올라오더니 오늘 음봉 찍혔습니다. 제주 반도체 엑시콘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근데 그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론으로 돌아가면 저도 전문가님과 마찬가지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그 제주 반도체는 엑시콘 이쪽으로 보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 아무리 PCB랑 이런 후공정 네.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도가 나오더라도 반도체가 끝이 아니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엔비디아를 통해서 매매와 투자 관점의 종목들까지 좀 말씀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볼 텐데요. 유가 때문에 어제는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또 어제는 급등, 오늘 급락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접근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은요? 네, 연준 금리 인하 시기가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후폭풍이 나네요. 자, 그러면 팀장님은요? 네, 너무 근심할 걱정할 필요는 이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이 좀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팀장님? 근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조금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유가랑 가스를 말씀드리면서 한 번도 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S-오일이나 SK가스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네.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유가가 마이너스 4% 하락하는 날에도 S-오일이랑 SK가스 뭐 이원 이런 거 보면 약보합거립니다. 변동폭이 마이너스 1%가 안 넘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실적은 이제 유가랑 다르고, 그 다음에 가스는 오히려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S-오일이나 이런 종목들은 못 올라왔는데 흥구석유랑
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좀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시장한테는 안 좋죠. 왜냐하면은 어떤 격화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저는 또 약간 원유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네. 전문가분들께 이제 방송 이제 카메라 안 켜져 있을 때 종종 여쭤봐요. 적정한 유가의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냐. 네. 그래서 저는 적정한 유가가 60에서 65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0에서 75달러 이상은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60달러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유가 관련 종목은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 매매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마다 나는 75달러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기준이 다 다른 거군요. 80달러가 적당하다고 네, 네, 보는데 네. 그런 분들과 저의 차이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드라이빙을 거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우상향을 하기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나마 제 뷰가 맞아 가고 있다라고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게 반도체나 2차전지 성장주를 투자하신 분들께는 아쉽지만 네. 유가나 가스를 투자하신 분들께는 긍정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심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유가나 가스 시세 괜찮고 관련 종목들도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은 양봉 전환 많이 됐으니까 너무 근심하실 필요 없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우선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슴이 아픈데 일단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제 SOE를 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SOE는 종종 언급이 돼요. 수급동이 안 좋은데 뭐 실적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런 평가 갖고 있고 네. 기술적 위치가 바닥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SOE는 정말 뭐 1개월, 3개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이쪽을 보고 있는데 네. 와 수급이 괜찮네요. 근데 흥구석유랑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3개월 연속 외국인 투자가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뭐 1, 2주 안에 뭐 단기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가속화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뭔가 손을 쓴다. 이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더 맞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가 뭐 물가 상승 때문에 연준이 이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뭐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물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에너지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 지금 70달러대로 WTI 서브 텍사스 원유 기준해서 70달러대로 내려온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뭐 시장은 3월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를 좀 앞당겨 줄 수 있는데 기여를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 투자자한테는 시장 상승에 오히려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0달러대 들어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정도 들어오면은 저희만 안심하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70.7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근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가 수출용 원유 이제 공식 가격을 배럴당 2달러 인하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지금 유가가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오히려 뭐 저희는 유가 관련해서 저희가 유가 급락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뭐 항공 섹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잖아요. 네, 오늘 네. 상당히 강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뭐 이 유가가 좀 급락을 하니까 뭐 LCC부터 해갖고 항공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항공 섹터가 좀 제가 좀 보니까 많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슈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인수합병 EU의 이제 승인건이 2월 14일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성수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여행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를 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어떤 해외 여행 수요가 뭐 상당히 좀 많다라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저희 홍해에서의 어떤 그런 화물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항공화물 가격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 말고도 이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이런
이렇게 그 화물을 담당하는 그런 항공사들도 뭐 실적 기여에 좀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 또 MSCI 또 편입 이슈도 있고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분리매각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 수혜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뭐 우주항공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쪽으로 약간 기울다가 다시 또 급격하게 된다.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은요? 네, 관련주는 재료 소멸 그리고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자.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팀장님은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제 오늘이죠. 이제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면 5월에 이제 한국판 나사라고 합니다. 그 우주항공청이 이제 출범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뭐 9개월 동안 좀 질질 좀 끌었던 그런 이슈인데 어떤 이것이 좀 연초부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번 주만 해도 이제 미국의 이제 에스트로 로보틱이 이제 발사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 어떤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선 달 탐사선이 이제 달에 착륙하는 그런 어떤 이슈도 있었고 항공 우주 섹터가 조금 바닥에서 있다가 조금 지속적으로 12월 한 말부터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뭐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우주청 이슈는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4분기 실적 당장 좋을 그러한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항공 우주 하면은 거의 방산도 좀 겹테마로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항공 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뭐 LIG 넥스원 다 항공 우주랑 그다음에 방산 다 겹테마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추가 수주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네. 호주와의 어떤 레드백 장갑차 계약 이슈도 있었는데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의 어떤 추가 수출 어떤 이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쪽으로 본다면 컨택이 있습니다. 컨택은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흑자 전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 정보 이제 제공 사업이라고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컨택이라는 종목은 내려오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이제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그런 이동통신 사업도 이제 국내에 뭐 LG랑 그다음 KT와 어떤 협력을 맺어서 이제 뭐 상반기 아니면 또는 이제 하반기에 시작할 그런 어떤 이슈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궤도 위성 쪽으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내려오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자주 얘기해 주시네요. 아, 네, 아주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네, 뭐 네. 저도 자세히 들어서 좋은 실적도 내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뭘까요? 네, 저번에 한번 이제 전문가니까 다루기도 했었고, 네네. 이제 매매를 보면은 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막 부각된 게 아니고 연초에 살짝 부각이 됐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부각을 받는 부분입니다. 어떤 항공청 설립이 위태로웠다라는 뉴스도 보신 분들 계시고 항공청 뉴스가 아마 작년 중반기, 중후반기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AP 위성이 강하게 상승했었고 근데 이제 AP 위성은 네. 전혀 모습이 달라졌죠. 4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12월 중순에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북한이 도발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부각되자마자 도발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해병대에서는 2배 이상의 이제 응징을 하는 모습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좀 뿌듯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블랙홀 탐사나 어떤 스페이스X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도 우리가 로봇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만큼은 아니지만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AI도 마찬가지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갈 겁니다. 우리가 달 탐사를 시도한 지 거의 3, 40년 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달 탐사 성공했고 그러면 뭐 30년 뒤에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죠. 이 기대감의 이 변동성, 이 위험을. 그쵸, 그래서 그쵸. 실적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달 탐사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련주는 부각이 되고 있고 영학에서는 그
항공청 설립이 뭐 혈세 낭비다 이런 부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위치에서 이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시류에 따라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 정부 정책 방안이 나왔을 때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반영되면은 드라이빙을 거는 거고 실적이 반영이 안 되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근데 예전에 2023년 전반기 이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 누리호 발사할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고 그렇죠. 하면은 네. 이제부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인텔리언테크랑 AP 위성 빼고는 이제 위성 관련으로는 잘 실적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위성주라고 볼 수 있는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위성보다는 이제 항공기 이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우주항공으로 실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AP위성이랑 인텔리언테크 정도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뉴스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그 항공청 설치가 완전히 통과가 된 건가요? 아직 그 제가 방통위 통과는 받고 오늘 본회의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뉴스 찾아보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오늘 발표이기 때문에 뉴스를 이 발표가 확정이 났다라는 거를 보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오기 전에 미리 파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수급등을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꼬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를 혈안에 대해서 찾는 거죠. 발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파신 분도 계시고 아직은 안 보이는데 라고 보유하신 분 계시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기보다는 보통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은 한 일주일 뒤에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외국인 투자가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일 뒤에 접근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이제 의결될 거라고까지밖에 안 나와서 아직 확정은 아닌 상황인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플로우였습니다.